네, 3월 29일 금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3월도 끝이 나가요. 네. 1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인데 네. 오늘장 분위기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이제 2024년 한 분기가 이제 끝나고 있고 보통 이제 분기 말이 되면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더더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이 워낙 좀 좋은 가운데 4월 달이 되면 또 반도체 업종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주도 업종이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을 통해서 4월 시장을 여러분들 좀 미리 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은 다음 4월을 대비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를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확실히 좀 움직임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도 오늘도 2%가 넘게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무거운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한 2%대 지금 82,000원 안착 시도 72,000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네. 82,000원 안착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아무래도 단기간에 워낙 좀 슈팅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달리는 말이 이제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업종은 올해 상반기 내내 시장에 계속 좀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삼성전자하고 바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익 IPS vs 이오테크닉스. 오늘은 장비 종목들 중에서 이 두 기업이 가장 좀 화끈하게 그러니까 거의 이번 주 들어서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가온칩스 급등했다가 오늘은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공정에서는 이 원익 IPS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각종 이제 레이저 장비, 뭐 어널링 장비 이런 것들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전후공정이 좀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이지만 그 동안에는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이 두 종목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D램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그동안에 또 HBM 관련된 수혜주들만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D램 전체, 메모리 시장 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이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졌었던 부분인데요. 주주의 배신. 이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시간에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막 10%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와 이제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주총장에서 두 형제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표대거래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OCI와의 통합이 무산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판에 소액 주주들이 OCI 통합을 반대해가지고 두 형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주총에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우리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급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제 OCI가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OCI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통합됐을 때 확실한 이제 자금력과 뭐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합병이 무산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주총에서 표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고요. 이런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영 정상화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한미약품이 뭐 누가 경영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신약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요즘에 이제 뇌시라든지 메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이쪽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오늘은 오히려 이제 통합이 무산된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내재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지금 많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 요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되기 전보다 주가가 더 빠지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경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생각한다면 오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한미사이언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해봤고요. 그럼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다음 달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세워볼게요. 네. 오후장 레시피 세워주시죠. 바로 그거예요. 다음 달이 이제 4월 달이 되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실적 시즌에 대비하자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이제 처음 진행되는 실적 시즌이고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HBM 수혜주들이 네.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느냐.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처럼 더 강력한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4월 달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반도체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올해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조선업종이라든지 어제부터 이제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품과 관련된 업종들 이런 업종들도 실적 개선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면서 개별적인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차별적인 이제 요소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실적이 중요해요. 다만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제 과거 데이터라는 말씀을 상당히 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실적의 방향성,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올해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매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에 대비한 종목 편입 혹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실적 시즌을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좀 바꿔보자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으로 좀 교체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준비하신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까지 확인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3월 21일에 편입했던 원익 QN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오늘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전통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게 한 끗 차예요. 오늘 아까 제가 키워드로 주인공 원익 IPS. 근데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원익 QNC.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제가 장비 종목들이 워낙 먼저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디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 소재 종목도 이제 움직일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원익 QNC, 하나 머트리얼즈 이제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오늘 원익 QNC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고점이었던 34,000원대를 오늘 장중에 이제 뚫어내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잘 거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도 지금 오전장에만 거의 100만 주 가까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디램이라든지 낸드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AI 반도체 쪽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디램 중에서도 우리가 HBM 쪽에만 포커스를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1분기 이후가 되면은 디램 가격 회복, 낸드 플래시 가격이 회복되면서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빠르면 2분기 때부터는 감산을 이제 중단하고 오히려 이제 생산량을 더 늘리는 오히려 증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DM 수혜주였던
전공정의 증착 장비 기업들, 원익 QNC라든지 유진테크, 그리고 오늘 테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소재 기업들 중에서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원익 QNC, 뭐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23년에 극심한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로 인해서 그런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제기됐던 기업들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QNC 말고요. 원익 IPS 오늘 장비 종목 중에 가장 좀 돋보이게 움직이는 원익 IPS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정말 그동안에 HBM 종목들하고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였거든요.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가 최근에 특히 3월 들어서면서 상단을 좀 뚫어내면서 본격적인 이제 가격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래도 HBM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이제 매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QNC는 목표가를 36,000원 말씀드렸으니까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QNC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GI 이노베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해요. 네, 시장의 분위기를 저는 이제 워낙 어제까지 이제 이틀 동안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쪽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전개되지 않을까. 실제로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딱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근데 어쨌든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되기 전에 업종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에서 전통적인 D램 관련된 수혜주로 수급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해서 또 4월 달에 미국 암 학회를 대비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초반만 하더라도 한 6%대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14,000원 돌파 시도가 좀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GI 이노베이션은 면역 치료제 GI 101, GI 102와 관련된 이제 이슈 그리고 키트루다와 이제 병용 투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아무래도 3세대 이제 이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개최될 미국의 암학회에서도 뭐 주요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ADC라든지 또 면역 치료제와의 또 병용 투여 이런 것들까지 항암제 시장에서 이제 폭넓게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GI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버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 상장되고 나서 1년짜리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이제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오버행 이슈 아까 우리가 뭐 일전에 알테오젠 블록딜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보셨다시피 수급악재는 그 수급악재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완벽하게 그냥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매물 저항을 지금 소화하면서 14,000원, 15,000원대 이제 상단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자리를 뚫어내게 된다면 GI 이노베이션도 신고가 랠리가 한번 펼쳐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좀 해놓으셨다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흐름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6,0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도 뭐 GI 이노베이션은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GI 이노베이션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대가 어제 편입해주셨던 가격대 부근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GI 이노베이션은 목표가 16,000원으로 설정해 주신 만큼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QNC와 GI 이노베이션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4월 실적 시즌에 앞서서 좀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뭐 HBM과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그리고 네.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반도체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역시 좀 실적에 포커스를 좀 두고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5,100원 현재가로
KC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CMP 그리고 이제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웨스테이션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장비 기업인데요. KC텍이 이제 최근에는 주목을 좀 받았었던 게 결국은 또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요주가 된다라는 이제 분석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HBM에서 TSV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TSV 공법이 HBM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그 공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TSV에서 구리 증착을 하고 나서 이제 웨이퍼 표면에 남아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하고 평탄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비아홀 쪽에서만 구리가 딱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CMP 장비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주력해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KC텍이기 때문에 HBM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좀 됐었고요. 삼성전자 안에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에바라 같은 이런 기업들, 해외 이제 기업들이 어찌 보면 강한 점유율을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KC텍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삼성전자 내에 이제 점유율은 한 3등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장비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해외 기업의 이제 비중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생산해낸 장비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KC텍이 매출과 관련된 이제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제 미세회로 그다음에 웨이퍼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CMP 이제 공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D램 같은 경우에는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HBM을 만들다 보니까 D램을 계속 8단으로 쌓아 올리고 12단, 16단으로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칩의 두께가 두꺼워져 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 같은 이렇게 웨이퍼 표면을 얇게 이제 깎아내는 거, 그다음에 CMP처럼 이렇게 연마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칩의 두께를 이제 표준 규격을 맞추면서도 8단, 12단, 16단으로 이제 쌓아 올리는 게 HBM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또 미래 이제 기술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HBM의 고도화와 관련해서도 KC텍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소위 말해서 레거시, D램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재 기업들도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KC텍 같은 경우에는 CMP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CMP 장비가 들어가서 그 CMP 공정에 필요한 CMP 슬러리 소재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슬러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오늘 말씀드리는 KC텍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이제 CMP 슬러리도 같이 이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장비도 공급하고 그 장비 가동할 때 필요한 소재까지 같이 공급한다. 그러면 업황이 회복돼가지고 출하량 늘어나고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KC텍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 소재 기업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4월 달 이제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주가가 오히려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이제 주목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3월 초에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진행이 좀 됐어요. 근데 그 오버슈팅이 진행됐던 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작년 11월 달부터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저점 추세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의 추세도 이렇게 완만하게 오버슈팅 없이 크게 과열된 신호 없이 이렇게 완만하게 추세선이 이제 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3월 초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요 구간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추세선 안에 있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저점 추세에서 딱 공략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이제 공략한다라고 하면 제법 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위치다. 특히 KC텍이라든지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크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쉬고 있습니다만 액침냉각과 관련된 이제 GST 이런 기업들이 중소형주들 중에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소부장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4,000원,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는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세정 장비 기업이죠. KC텍을 오늘 편입하셨습니다. 목표가를 5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두 번째도 역시 실적 시즌에 좀 대비한 종목인데요. 현재가 10만 2천 원에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클래시스가 주가 흐름이 좀 돋보이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일단 클래시스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래시스도 대단히 좀 부진하게 움직였어요. 오히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는데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흘러내리면서 고점 대비 아주 큰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3만 원대 아래에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V자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거의 4만 원 근처, 직전 고점 근처까지 최근에 이제 가격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빠르게 주가가 복원될 수 있었던 것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해외,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 쪽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더 확장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클래시스가 가장 먼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파마 리서치도 클래시스 같은 이런 이제 V자 상승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작년 상반기, 하반기 때 이제 15만 원 정도 이제 고점을 만들고 8월 달에 고점 만들고 난 이후에 거의 6개월 이상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낙폭 과대 기업이면서도 실적 시즌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주란, 리주란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영화배우 이제 수혜 씨가 광고를 하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킨 부스터류 중에서는 가장 좀 인지도가 높은 이제 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수 시장보다는 제가 이제 해외 진출, 해외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2020년에 국내에서는 이제 보험급여화가 이제 되면서 SK케미칼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점유율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이 되면서 톡신이라든지 이제 필러보다는 훨씬 이제 탄력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해외 수요도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923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최소 이제 한 1,10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이제 기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1,0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면 그냥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다른 동종의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의 한 20배가 넘어가는 이제 PER을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파마 리서치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실적 시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에 비해서 주가가 잘 못 올라갔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 시즌에 주목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파마 리서치는 1분기 실적 시즌에 주가 재평가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10만 2천 원에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만 원 정도. 올해 연초 수준이 딱 12만 원 정도 주가니까요. 단기간점에서 12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종목으로 KC텍, 그리고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이 시간에 스탁벅스 오후장 레시피와 원시아 스페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